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요즘 ETF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ETF. 오늘 ETF 투자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저희 ETF에 대한 기초를 제대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란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ETF와 관련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2021년도만 하더라도 ETF 국내 순자산 규모가 74조, 그리고 작년이 297조, 그리고 지금이 400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ETF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시장이 커진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ETF가 뭔지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TF가 정말 좋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몰렸겠죠? 금융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왜 ETF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ETF가 주식의 장점하고 펀드의 장점만 이렇게 뽑아놓은 상품이라서 그래요. 근데 주식은 분산 투자가 안 되죠. 한 종목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근데 펀드는 분산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과거에 펀드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펀드 판매 많이 했었는데 이제 펀드에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난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면은 오늘 종가로 체결이 되거나 하루나 이틀 있다가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펀드가 이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ETF는 뭐냐? 이제 주식에 실시간 거래되는 장점과 펀드에 이렇게 분산 투자해주는 장점을 뽑아가지고 시장에 상장시켜서 이렇게 수시로 사고팔게 해준 금융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딱 들어봐도 장점이 무지 많죠? 그쵸. 예, 장점만이 뽑아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서 특히나 ETF와 관련된 신간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실제로 ETF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장이 커진 것 같은데, 그러면 펀드와 비교했을 때 ETF 시장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또 뉴스 보면은 ETF 신상품도 되게 많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옷의 유행을 타듯이 ETF도 이런 테마, 유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그때 시대마다 이렇게 이제 인기를 끄는 테마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누가 뭐래도 AI 쪽 네. 테마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테마 섹터 분야에 투자해주는 ETF를 계속 출시를 해주고 있어요. 출시를 해야지 또 자산운용사에 돈이 몰리면서 이제 자산운용사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투자자도 좋아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그렇게 운용을 해주니까 우리도 이제 더 손쉽게 ETF를 매수해서 수익을 볼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워낙에 이제 네.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도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지 더 괜찮은 건가? 이런 기준이요. ETF에는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딸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ETF를 사야 되는데, ETF를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사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하시나요? 네이버 같은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 100을 치면은 한 30개 ETF가 쫙 떠요. 그러면 거기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는 그때 우선적으로 2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시가총액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거래량을 보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높다는 것은 이제 유동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동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자산 가치, 이 ETF가 투자해주는 그 대상 가치의 그 적정 가격이 지금 100원인데 나는 100원에 팔고 싶어서 내놨는데 유동성이 낮아서 이거를 100원에 못 팔고 95원에 팔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또 괴리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괴리율이 또 낮은 ETF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려면 유동성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좋은데, 이제 여러 ETF가 제가 아까 이렇게 30개 운용사만 다른 이제 여러 종류의 ETF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용사마다 또 보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운용 보수를 포함한 총 보수가 또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게 좋죠.
이렇게 네. 똑같은 ETF 상품이더라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산업이 약간 이제 좀 뜨고 있다, 유망하다라고 한다면 특정 종목에 자금이 많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쏠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펀드 매니저가 이제 ETF를 운용을 해주죠. 보통은 이제 패시브 ETF도 있고 액티브 네네. ETF도 있는데, 뭐 패시브 ETF는 보통 주가지수 대로 수익을 이제 달성해주는 ETF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 ETF 투자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에 투자해주는 ETF를 매수를 했다. 네. 그러면은 내 돈이 이제 들어가면 자산운용사에서 그거를 500개 종목을 쫙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우량한 쪽 위주로 돈이 몰리는 거고,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예요. 액티브 ETF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ETF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매니저가 운용을 할 때 작은 주식, 뭐 약간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은 주식은 안 사겠죠. 그렇죠. 우량 주식 사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우량한 주식 위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블랙록이 네네. 애플이랑 엔비디아의 비중, 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면 그쵸. 계속 사야 되니까 이제 그 주식을 이제 계속 사면서 대주주가 이제 블랙록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ETF를 매수할 때 뭐 구성 비중이라든지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아주 장기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총보수 관점에서 총보수가 뭐 연 0.5%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10년이면 5%인 거고요. 네. 20년이면은 이제 10%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보수가 비싼 게 이제 당장 1, 2년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 차이로 인해서 수익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ETF에 투자를 할 때 지수형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어떤 특정 산업을 좀 위주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패시브 ETF랑 액티브 ETF의 결정적인 차이, 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패시브 ETF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거 효과를 내주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별로 안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액티브 ETF 대비해서 비용이 좀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반면 액티브 ETF는 이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열심히 운용하는 ETF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액티브 ETF는 아무래도 보수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성과가 더 좋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액티브 ETF를 왜 보냐? 잘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잘 타면은 또 초과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벤치마크 지수 대비 과거 한 3년 동안 이제 성과를 더 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액티브 ETF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뭐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도 있고 해외에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서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까요? 실은 그 두 개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 다르다. 네. 소득에 분류되는 성격이 다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하는 통화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ETF인데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환을 해지해주는 ETF도 있고요. 예, 환을 노출해주는 ETF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투자해주는 ETF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사다 보니까는 환 노출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ETF의 환 노출 포지션하고 포지션은 똑같아요.
예, 그런데 국내 ETF는 우리가 볼 때는 원으로 들어가고 미국 ETF는 달러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놓아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또 국내 ETF의 또 환해지와 언해지의 좀 환해지 아닌 것 차이점을 좀 보자면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화로 투자를 하면은 이제 펀드 운용사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줘요. 달러로 투자를 해주죠. 자, 그러면 환해지는 이제 이걸 투자를 해주면서 환을 고정시켜줘요. 이거를 환해지라 그러는 건데 이렇게 환해지 할 때 연간 2%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초자산의 변동만 보면 돼요. 환율까지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게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요. 반면 언해지, 환 노출이죠. 환 노출 같은 경우에는 환을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환해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도 봐야 되고 기초자산도 봐야 되는데 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올라니까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두 개 이제 합쳤을 때 수익이 이제 거의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환율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졌어도 뭐 원금이라든지 약간의 수익을 또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지려면은 경제가 아무래도 안 좋을 때 좀 침체됐을 때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경기가 침체됐을 때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환율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포트폴리오 보험 역할을 해요. 이런 건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 해지가 좋을지 또 환 노출이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ETF를 환 노출하는 게 좋을지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세금도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소득이 이제 비가산의 과세 제외가 아닌 이상은 전부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근데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요. 배당만 배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양도는 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어플로도 얼마만큼의 환차손을 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또 환율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서 아 이렇게 또 상충이 되는구나. 그렇죠. 완충이 되고 포트폴리오 보험 효과를 왠지 좀 누리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ETF 하면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이 막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레버리지 투자, 인버스 투자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지수의 이제 변동성이 있으면은 이 변동성의 2배나 3배를 매일 추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매일 추종하는 이제 성격이 있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원지수하고 차이가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짜리 ETF를 샀어요. 근데 이 100원짜리 ETF가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10% 떨어지면은 100원 언저리 될 거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00원짜리가 12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 되면은 120원인데 여기서 또 10%가 떨어졌으니까 레버리지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일 음해복리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120원에서 20%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94원이 돼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하면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하는 자산이잖아요.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물론 뭐 충격이 있을 때마다 훅훅 빠져요. 근데 그걸 맞추겠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빠질 때가 돼서 들어갔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오르게 돼서 이제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나는 그래도 맞추고 싶다. 나는 정말 꼭 조정이 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인버스도 단기로 레버리지도 단기로 투자하는 게 좋다.
라고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는 진짜 매일매일 내가 홀짝 게임에서 매일 이기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신용까지 네. 써서 했다 네.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솔직히 수익이 나면 좋기는 한데 저는 수익이 나도 문제될 거라는 게 뭐냐면요. 네. 수익이 나면은 그 도파민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큰 도파민을 바래요. 그러면서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고요. 웬만한 정상적인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난 큰 금액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매번 맞춰요? 잘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까지 일으켜서 했으면은 그 충격이 꽤 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양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예.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뭐 ETF에 대해서 좀 기초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ETF는 펀드의 장점을 가지고 주식의 장점을 가지면서 좀 사고 팔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정답입니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예, 예. ETF의 뭐 단점은 없을까요? ETF의 단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 쪽에 오랜 기간 종사를 했고 또 여러 그 금융 상품을 봐왔잖아요. 네. 최고로 좋은 상품 같은데요. 예, 투자하기에 ETF보다 좋은 게 있을까? 물론 이제 ETF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야, 이거 배당 20% 준대. 그래, 빨리 사. 그런 얘기만 듣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예, 많이 알아보고 정보를 최대한 습득하고 접근해야 된다. 요게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네. 이제 네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주식 투자가 있고 ETF 투자가 있는데 네네. 이 두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각각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요, 개별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개별 종목의 회사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얼마나 우량한 회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변동성이라든지 과열 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 ETF는 이제 우리가 ETF를 매수하면은 종목을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 매니저가 고르거나 패시브를 하면은 우량한 종목에 알아서 다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분야가 좀 다르고 분석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 네. 개별 주식 잘못 투자하면 못 태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장 폐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ETF는 한두 종목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뭐 ETF가 폐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곧버스 이런 거 했는데 계속 올라가면 예, 가치가 막 제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간 예,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주식을 샀을 때는 그런 리스크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ETF 투자가 초보 투자자한테도 맞고 예, 직장인 투자자한테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짝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네. 내가 개별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 네.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별로인 것 같다 하면은 네네.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애초에 묶음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이 주식이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 했을 때 네. 자산운용사에서 이 네. 구성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액티브는 해주죠. 우리 ETF 이름에 액티브라고 찍혀 있는 ETF들이 있어요. 이제 그 ETF는 제가 아까 비용이 좀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비싼 비용을 받고 펀드 매니저가 지금 이 종목 너무 과열돼 있는데 아니면은 앞으로 재무 구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전문가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전문가 같다.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네. 장단점이 있는 주식 투자와 ETF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ETF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또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